이렇게 TV 토론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안철수 후보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나 잘하지 않았냐라는 입장이었던데 그 전초전이 어제 열렸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이 후보들의 면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처럼 사상 최대의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경제를 살리지 못한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습니다. 정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융합이 전공이죠. 요즘 정책도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물려서 융합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전성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라는 거는 버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전혀 개념이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식은 허성모 세미래정책연구소장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보니까 상당히 격했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미는 사람이 적폐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가 맞받아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적폐 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특권과 반칙을 누리는 세력으로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진짜 정의를 내리셨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도 부인하고 그 결정도 부인하고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결정도 다 부인하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압만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폐 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력들 중에 일부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또 실제 그는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나서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안철수 의원 전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를 적폐 세력이라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니죠. 오늘 두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 누구인가, 구여권 정당 함께 안철수 연대를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니 그럼 왜 저하고는 연대를 하자고 하셨냐. 문재인 후보는 손을 잡으면 그러면 사해 주시는 거냐, 죄를요. 그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 그러니까 선명한 진보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보수 중도까지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라는 걸 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부 다 적폐로 보느냐. 왜? 국민들한테는 적폐 세력이다, 적폐 세력 아니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누가 적폐 세력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는 중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유승민 보수 쪽 후보들이 약진을 하게 되면 네. 문재인 후보의 그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보면 역시 안철수 후보는 말하는 데에는 조금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안철수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왜? 지금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무린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를 조금 비판한 겁니다. 좀 비아냥거린 건데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뭐냐면요.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융합은 버무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다르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굉장히 학술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TV 토론이 오늘 밤부터 5번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생각처럼 문재인 후보하고 해서 잘할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10분 만에 제압하겠다. 물론 말로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건데 제압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5번의 TV 토론이 상당히 재밌을 것이고 국민들한테는 유권자로서 판단할 자료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녹화로 진행됐던 그 토론의 시작 직전에 후보들 간의 태풍전야 같던 살벌한 분위기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악수를 하셔도 사실 기피할까 아니면 대충 할까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충만 봐도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간의 상당한 어색한 악수, 어색한 만남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눈에 들어오던데요. 상당히 열심히시던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죠. 그렇죠. 바로 이 뇌물이라고 하면서 이게 발표문에 들어갔던 거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뇌물을 받았는데 당신이 비서실장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랬더니 홍 후보는 아니 그 중수부 발표다. 이거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그 문 후보 당신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알았으면 공무원비고 몰랐으면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이제 다시 네. 이제 그 들여내겠는데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문 후보께서도 그러니까 과거에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지 적폐 세력 어떤 우리 국민이나 누구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 세력은 뭔가 없애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홍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는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어떤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나눈다든지 적폐 세력과 우리 세력을 나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분열이거든요. 적폐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세력을 없앤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갈등만 일으킵니다. 근데 그 자, 말씀에는 노무현, 약간의 오해가 전 있으시고요. 대통령에 적폐 세력은 뭐 네. 문 후보가 없앤다고 해서 마음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폐를 없애겠다는 건데 적폐를 없애는 것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없애는 법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건 역시 국민들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문 후보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후보 지금 단단히 문재인 후보를 잡겠다 나왔습니다. 10분이면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요. 지금 토론 후에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어디까지 갈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640만 달러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중앙수사부 발표입니다. 그건 중앙수사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왜 그걸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는지 그 아들 문제도 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 잡아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어차피 재판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말이긴 하지만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더 나아가서요. 주적이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친북 좌파란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색깔론이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일종의 이제 그 지금 구도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제 언변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네. 그걸 완전히 뭐 그 발언의 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언 모든 것들이 다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선거란 공간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상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나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규정지어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4번의 토론회 동안에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은 보수의 적자고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보수여 왜 바깥에서 있는가 나한테 돌아오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보수와 그렇지 않은 진보 그럼 내가 우파면 좌파 이런 식으로 갈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 안에 어떤 이렇게 적폐 갈등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손은 보수를 잡고 있고 한쪽 손은 진보 쪽을 잡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느 쪽이 당신의 정체성입니까? 만약에 그 손을 놓지 못하면 당신은 보수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왼쪽 손을 잡고 있는 야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한테 오시오. 그 손 놓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실 TV 토론의 스케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사가 좀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저렇게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위한 게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딜레마는 차라리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을 본인한테 갖고 오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보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말까지 나왔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안보 전국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CNN 등이 보도하고 있는 그 4월 위기론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안보 전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선택은 내가 두 자릿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공격해서 내가 안보 리더의 적임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싸움은 저는 5차 TV 토론까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빨리 뭐 정답이 나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어제 여의도의 한 포럼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있을 때예요. 그 옆으로 뛰어들어서 나도 좀 사진을 찍자라고 하면서 바로 오른쪽 다리로 가더라고요.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그 호언장담. 오늘 아무래도 토론에 보면 기선제압을 위했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에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중에 붙여나면 저 10분 만에 나한테 죽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홍 후보님께 잘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거 내가 겁나죠. 겁나죠. 하여튼 오늘 세탁기 들어갔다 나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집권하면 세탁기에 돌리겠다고 하니까 오늘 심상정 후보로부터 세탁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직접 들어갔다 나왔다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예, 본인이 지금 대법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 피의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 세탁기에 들어가야 될 분은 홍 지사님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막말이라든지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정말로 세탁기에 들어가서 세탁을 받고 나와야 되실 분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 지사님은 난사형입니다. 아, 네. 예, 뭐 누구든지 뭐 이렇게 공격을 해대서 자충우돌 공격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를 보고 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 후보가 왜 같은 흑수저끼리 나보고 주적이를 하느냐. 금수저 보고 주적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씀은 또 뭔가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적 선정을 잘못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뭐 홍준표 지사님은 또 이념적인 또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적을 그렇게 만드신 거고 지금 물고 물리는 그런 선거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좀 더 정책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다, 너는 나는 우파고 너는 좌파다, 너는 진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북한에서 난리가 나는데 당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국이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 기업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정책을 얘기를 해야지 너의 색깔은 뭐고 나의 색깔은 뭐다. 국민 여러분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따라줍니까? 이제는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문제는요. 저게 이제 기자협회와 같이 한 TV 토론회인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선정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안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이제 이야기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홍준표, 심상정 후보도 참 재밌는 게 심상정 후보는 요즘 거론이 잘 안 되는데 아까 그 말풍선 보면 재밌는 게 아까 유승민 후보가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세탁기 발언을 하고 하는데 홍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감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더 웃깁니다. 그 세탁기는 고장난 것 아니냐. 굉장히 위트 있는 발언이고 그랬더니 또 홍준표 지사가 받습니다. 우리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다. 아마 집에 있는 세탁기가 삼성인 것 같은데 저런 논쟁들은 저는 물론 저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위트도 있고 나름대로 뼈가 있는 발언인데 뭐
판단은 무조건 유권자가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정책 토론을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 4월 위기설까지 해서 국민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홍준표 후보 여의도 사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호감 지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매는 것으로 비호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참 많이 고심하면서 홍 후보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언어 유희 이건 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독설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중수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 오히려 변호사님한테 저 여쭤보고 싶은데 중수부가 발표하면은 형이 확정되는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는지 효력이 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그거를 지금 형사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이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이 송환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받았다고 발표한 것도 그러면은 저 홍준표 후보가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비난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최소한 대선 주자라면은 그런 면 정도는 좀 말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두 후보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잠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양강구도 변함이 없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숨고르기 형상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늘 오차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의 최근 지지율을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오늘 성균관 행사에 갔더라고요. 유건과 도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토론 중에 오늘 잠깐 호명 실수가 있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름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잠깐 놀랐다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부회장 이재명 그 시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혼동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경선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하시는 분이 안희정을 뭐 다른 분으로 또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런 근데 것인지. 유시민 후보라고 그런 건 하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여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후보라든지 유시민 씨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늘 부르던 이름이지 입에 그렇죠. 붙어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유사한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아니 이재용 부회장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거의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거죠. 뭐 그런 네. 실수 해프닝 정도지. 그럼요. 그게 뭐 별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요. 다만 아까 홍준표 지사 얘기 잠시만 드리면 이해창 전 총리를 찾아갔을 때 이해창 전 총리께서 홍준표 지사님께 부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보수의 품격을 높여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결국 저 비호감이 높은 것은 네. 보수의 품격을 못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이해창이죠. 이해창입니다. 창. 거기도 좀 헷갈립니다. 이해창 전 총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을 명심하시는 게 지지율을 높이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작은 실수는 너그러이 넘어가는 뉴스인 이슈. 오늘 근데요, 의원님 말씀 주시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단점이지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후보가 이재용도 헷갈렸지만 본인 이름 헷갈린 적도 있습니다. SBS 그때 1인 토론회 와서 네. 본인 이름을 잠시 헷갈려가지고 웃음바다가 됐는데 저는 저분이 뭐 3D 최근에 포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정도는 좀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이번 후보들을 보면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안철수 전문가 색채가 있고 굉장히 이제 이거 프로페셔널 냄새가 나지만 문재인 후보는 법률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산업인이 이런 어떤 경제하고는 좀 관계는 있겠으나 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때는 저 정도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럴 필요 없고 다만 저는 오늘 오전에 국가 경쟁력 토론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낸 것 같은 게 문재인 후보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가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노믹스라는 거는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산업 성장을 이야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정부는 관여하지 마라. 기업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맞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른 유권자가 선택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오늘 오전에 그 토론회에서 두 분이 확실하게 정책으로서 칼날을 내보인 것이고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를 찍을 것이냐, 문재인을 찍을 것이냐 고민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야권에서도 그런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본인의 모습들, 본인의 정책으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면서부터 정책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면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보고 선택할 것인가, 이거 선택의 기준이 마련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 TV 토론이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후보들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변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재인 대표 얘기대로면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이나 경제 창출 아닙니까? 또 안 대표 쪽에 민간 주도 아닙니까? 네. 이런 큰 정책적인 차이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수월하죠. 저쪽이 더 빠른가 저쪽이 파란가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이제 국민들은 안 속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융합은 버무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다르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굉장히 학술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TV 토론이 오늘 밤부터 5번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생각처럼 문재인 후보하고 해서 잘할 것인가? 그거는 물음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10분 만에 제압하겠다. 물론 말로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건데 제압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5번의 TV 토론이 상당히 재밌을 것이고 국민들한테는 유권자로서 판단할 자료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녹화로 진행됐던 그 토론의 시작 직전에 후보들 간의 태풍전야 같던 살벌한 분위기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악수를 하셔도 사실 깊이 할까 아니면 대충 할까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충만 봐도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간의 상당한 어색한 악수, 어색한 만남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눈에 들어오던데요. 상당히 열심히시던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렇게 TV 토론 매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안철수 후보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나 잘하지 않았냐라는 입장이었던데 그 전초전이 어제 열렸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이 후보들의 면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처럼 사상 최대의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경제를 살리지 못한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습니다. 정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그건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융합이 전공이죠. 요즘 정책도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물려서 융합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전성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라는 거는 버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전혀 개념이 틀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소식은 허성모 세미래정책연구소장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보니까 상당히 격했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미는 사람이 적폐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면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가
맞받아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적폐 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적폐 세력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특권과 반칙을 누리는 세력으로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진짜 정의를 내리셨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도 부인하고 그 결정도 부인하고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결정도 다 부인하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압만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부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폐 세력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력들 중에 일부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또 실제 그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나서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안철수 의원 전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를 적폐 세력이라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니죠. 오늘 두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 누구인가, 구여권 정당 함께 안철수 연대를 얘기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니 그럼 왜 저하고는 연대를 하자고 하셨냐. 문재인 후보는 손을 잡으면 그러면 사해 주시는 거냐, 죄를요. 그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 그러니까 선명한 진보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보수 중도까지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라는 걸 할 때 안철수 후보가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부 다 적폐로 보느냐. 왜? 국민들한테는 적폐 세력이다, 적폐 세력 아니라고 써지지 않습니다. 누가 적폐 세력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는 중도적인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유승민 보수 쪽 후보들이 약진을 하게 되면 네. 문재인 후보의 그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보면 역시 안철수 후보는 말하는 데에는 조금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안철수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왜? 지금 보니까 보수와 진보를 적당히 버무린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를 조금 비판한 겁니다. 좀 비아냥거린 건데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뭐 640만 달러죠. 그렇죠. 바로 이 뇌물이라고 하면서 이게 발표문에 들어갔던 거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뇌물을 받았는데 당신이 비서실장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문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랬더니 홍 후보는 아니 그 중수부 발표다. 그리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국 그 문 후보 당신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알았으면 공무원 비고 몰랐으면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이제 다시 네. 이제 그 들고 내겠는데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문 후보께서도 그러니까 과거에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지 적폐 세력 어떤 우리 국민이나 누구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 세력은 뭔가 없애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홍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는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어떤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나눈다든지 적폐 세력과 우리 세력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분열이거든요. 적폐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세력을 없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갈등만 일으킵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노무현, 약간의 오해가 전 있으시고요. 대통령에 적폐 세력은 뭐 네. 문 후보가 없앤다고 해서 마음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폐를 없애겠다는 건데 적폐를 없애는 것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없애는 법도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건 역시 국민들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문 후보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준표 후보 지금 단단히 문재인 후보를 잡겠다 나왔습니다. 10분이면 내가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했던 홍준표 후보요. 지금 토론 후에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어디까지 갈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640만 달러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중앙수사부 발표입니다. 그건 중앙수사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왜 그걸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딱 잡아 떼는지. 그 아들 문제도 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 잡아 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이건 어차피 재판 중에는 홍준표 후보의 말이긴 하지만 김성환 평론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더 나아가서요. 주적이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 친북 좌파란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색깔론이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일종의 이제
그 지금 구도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제 언변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네. 그걸 완전히 뭐 그 발언의 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언 모든 것들이 다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선거란 공간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상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와 나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규정지어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4번의 토론회 동안에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은 보수의 적자고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보수여 왜 바깥에서 있는가? 나한테 돌아오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보수와 그렇지 않은 진보, 그럼 내가 우파면 좌파 이런 식으로 갈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 안에 어떤 이렇게 적폐 갈등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손은 보수를 잡고 있고 한쪽 손은 진보 쪽을 잡고 있는데 도대체 당